LA 지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랄프스와 푸드폴리스 등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이번 미국 대선 TV 토론에 대해서 미국 정치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이 첫 대선 토론에 대한 혹평들이 쏟아지면서 이 대선 토론 주최 측은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또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전해드립니다. 주석수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대형 슈퍼마켓들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랄프스, 푸폴리스 이런 그 마켓들이 네.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그 LA 카운티 내에 있는 그런 그 지점들이 되겠습니다. LA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인데 캘리포니아 그 산업안전보건국이 네. LA 지역 5개 그로서리 스토어들을 이 적발해서 네. 벌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랄프스 같은 경우는 컬버시티, 그 셜먼 옥스에 있는 지점들이 종업원들의 코로나19 사망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서 어허. 적발됐다고 합니다. 또 스튜디오 시티에 있는 랄프스 지점은 치즈 디파먼에서 종업원들과 고객들 사이에 투명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또 웨스트 헐리우드에 있는 랄프스 지점 경우에는 8개 계산대에 투명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계속 그 트레이닝을 하고 네.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또 어떻게 감염자들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알려줘야지 그런 걸 이제 트레이닝 받은 직원들이 그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보일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어떤 그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아하.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폴리스는 이제 LA시에 있는 푸폴리스인데요. 그 푸폴리스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고객들을 입장시켰다는 거. 네, 그게 네. 지금 지적 대상이 됐고 또 종업원들이 6피트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아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아하. 결국 그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높였다는 이유로 이들 랄프스와 푸폴리스가 적발됐습니다. 뭐 카운티 정부가 이제 마켓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는데 또 마켓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랄프스하고 푸폴리스가 모기업이 같죠. 바로 그 크로거입니다. 크로거죠. 예, 네.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이죠. 네. 그래서 지금 크로거 측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은 이번 5곳에 대한 적발로 모두 10만 4,38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크로거 정도의 큰 회사면 뭐 10만 달러 정도면 뭐 어떻게 보면 그 부담스러운 액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액수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렇죠. 그런 그 레퓨테이션에 상징성이죠. 상징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되니까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은 이 마켓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야말로 프론트라인 워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코로나19 위험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래서 그만큼 특별한 그 주의 의무가 더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들 대형 슈퍼마켓들이 제대로 직원들 보호를 하지 않았다. 직원 보호에 네. 실패했다. 이것이 이제 벌금을 부과한 이유라고 산업안전보건국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로거 측은 반발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코로나19 방역 수칙 관련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했는데 베네사 로잘레스 크로거 홍보관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문제들 경우에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이다. 그러니까 이미 수개월이 지난 과거의 문제이고 그때는 캘리포니아주에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조차 없던 시기였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뭘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반발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크로거는 고객들과 직원들의 안전이 자신들의 최우선 관심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3월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로 이 크로거가 보유한 이 수많은 그 대형 매장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약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안전망을 확보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그 사측의 얘기와는 달리 랄프스라든가 푸폴리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실 그동안 걱정이 너무 많았다. 왜냐하면 이런 그 방역 수칙들을 지켜야 되는데 네. 안 지키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걱정했는데 이번 적발 조치를 환영한다.
그래서 푸폴리스나 라이프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적발된 게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로거 측에 또 발표하는 다른 얘기여서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 우리가 마켓 갈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조심을 같아요. 해야죠. 네, 그럴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번 뭐 대선 토론 상당히 지금 뭐 이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영국의 BBC 방송도 아주 비판적으로 보도를 그렇죠. 했어요. 옛날에는 미국이 안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그 이틀 전에 있었던 첫 대선 TV 토론과 네. 관련해서 미국 민주주의의 바닥을 드러냈다고 정말 아주 최악의 혹평을 가했습니다. 네. 오늘 나온 보도인데요. 닉 브라이언트 뉴욕 특파원, 그러니까 BBC 뉴욕 특파원이 The Night American Democracy Rock Bottom, 미국 민주주의가 바닥을 찍은 그날 밤이라는 네. 제목으로 보도했는데 이 닉 브라이언트 BBC 특파원은 미국에서 첫 TV 대선 토론이 시작됐던 1960년을 회상하면서 기사를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1960년은 미소냉전이 절정이던 시기였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와 리차드 닉슨 공화당 네, 후보가 처음으로 TV 토론이란 걸 했어요. 예. 맞아요. 그 당시 그래서 이 닉 브라이언트 BBC 특파원은 이 당시도 젊은 후보들의 에너지 넘치고 지적인 모습 이것이 그 미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전 세계에 정말 그 충격적으로 보여줬다. 네, 네. 그래서 그때가 그야말로 미국 민주주의의 황금기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존 F 케네디 후보는 당시 그 대선 토론 첫 번째 발언으로 1860년 대선에서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소개하면서 그 당시 1860년에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에 도전하면서 노예 상태로 살 것인가 자유민으로 살 것인가 결정하는 선거다.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1960년에 와서도 링컨 대통령 발언이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존 F 케네디 후보가 얘기했다고 그러고요. 전 세계가 노예 상태로 살 것인지 자유국가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대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그 느낌을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 소명을 논하고 과거 역사와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무를 얘기하는 정말 마치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듯한 굉장히 수준 높은 토론이었는데 이 리차드 닉슨과 존 F 케네디의 토론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대단하고 발전했는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회상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TV 대담 때문에 토론 그렇죠. 때문에 사실 당선이 됐었었죠.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 토론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최악의 토론이다. 지금 그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존 F 케네디, 리차드 닉슨의 토론이 정말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면서 저렇게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정말 그 부러움. 전 네. 세계 사람들에게 아 정말 미국이 부럽다 하는 느낌을 줬는데 저 사람들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참 미국은 해피하겠다 이런 느낌이 줬는데 이번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2020년 9월 29일 벌어진 이번 대선 토론은 그런 격조 있는 토론회장이 아니라 케이지 철창에서 이루어진 격투기 싸움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두 70대 노인들이 아하. 상대를 모욕하는 천박한 발언들을 쏟아냈고 미국은 더 분열돼 이제는 융합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정말 그런 모습까지 보였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의 이 두 70대 노인들의 아주 그 노욕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었다고 아주 뭐 BBC 특파원이 아주 맹타를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첫 대선 토론은 해외에서 미국 대선을 지켜보는 수많은 미국인이 아닌 그 밖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미국이 얼마나 쇠퇴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줬다. 이렇게까지 아주 질타했어요. 예전에는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특별하고 예외적이라는 말, 이 말은 굉장한 찬사로 느껴졌는데 요즘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특별하고 예외적이라는 거는 바로 총기 난사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불법 이민자들과 시위대를 또 대량으로 체포하고 인종적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인종차별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정치적 혼란이 이렇게 극에 달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요즘 얘기하는 미국의 예외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적어도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부정적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BBC 이번 보도에서 보면 일부 해외 시민들과 인터뷰한 내용도 있는데 한 독일 시민은 이번 그 TV 토론을 보면서 마치 두 대 차량이 충돌하는 장면을 TV를 통해 생중계로 지켜보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가 이 정도로 바닥인 줄은 자기는 진짜 몰랐다. 이렇게 독일 시민이 개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닉 브라이언트 BBC 특파원은 이번 대선 토론을 TV 호러쇼, TV 호러쇼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네. 지난 2000년 대선에서 법원 결정으로 조지 W 부시 후보가 당선된 것을 보면서 이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에 그 플로리다에서 투 클로스트 콜 때 법원 결정으로 조지 부시 후보의 당선이 결정됐는데 이때 전 세계 사람들은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는 유권자들이 표로 대통령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대통령이 확정될 수 있는 나라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의 충격 이상의 충격을 지금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닉 브라이언트 BBC 특파원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번 첫 번째 대선 토론에서 진정한 의미의 패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조 바이든 후보도 아니라 바로 미국이다. 그래서 America was the loser. 미국이 루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아, BBC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표현을 다 동원해서 정말 아주 미국 민주주의를 정말 최악이다. 이렇게 아, 정말 미국의 수준이 굉장히 이 떨어집니다. 지적이 참 옳은 얘기예요. 그래요. 참 옳은 얘기고 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아프네요.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없는 일이죠. 이거. 그렇죠. BBC가 미국 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보도할 거라고는 상상도 잘 우리가 수 없는데요. 미국에 네. 이민 올 때도 사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근데 여기 참. 그러니까 이런 데서 굳이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 나누는 게 따지는 게 글쎄 큰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대선 토론 방식을 좀 바꿔보겠다. 그래서 토론의 의미를 좀 되살려보겠다. 이 주최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토론 끝나자마자 뭐 난장판이다는 혹평이 쏟아지고 뭐 이렇게 BBC도 이렇게 엄청난 비판을 하고 이러니까 주최 측이 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디베이트 커미션, 그러니까 미국 대선 토론을 주관하는 곳이 이제 디베이트 커미션인데 디베이트 커미션이 좀 더 질서 있는 토론회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부 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디베이트 커미션 측은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에 추가적인 내용을 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네. 앞으로도 2번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부통령 후보 토론까지 합치면 이제 3번 더 남아 있는 건데 지금 같은 모습의 토론이 계속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 무언가 좀 의미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규칙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 어떻게 고치겠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와 있나요? 공식적인 발표에서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네. CBS 뉴스가 어제 그 디베이트 커미션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스를 근거로 해서 그 내용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장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후보 중에서 규칙을 어기고 발언을 하는 경우에 마이크를 꺼버리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고 CBS가 보도했는데 네. 글쎄요. 이 대선 토론에서 갑자기 마이크가 꺼져서 그것도 이상하죠. 그것도 이상할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그래서 CBS 뉴스는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디베이트 커미션 측이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대선 토론이 열리기 전까지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주최 측이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 뭐 어떻게 하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CBS 뉴스는 자신들이 그 소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48시간 동안 이 디베이트 커미션이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규칙을 만들어서 두 번째 대선 토론에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베이트 커미션은 새로운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두 후보 측 캠프에다가도 알려준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겠죠. 이거는 일방적인 통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알려주고 후보 측에 뭐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러니까 결정은 디베이트 커미션이 독단적으로 한다. 이것이 이제 이 생각이라고 그럽니다.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쪽은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죠. 반발하겠죠. 예, 이건 조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거다. 이 말도 안 된다고 아주 반발하고 있고요. 조 바이든 후보는 뭐 환영하고 있고 또 어제였죠. 이 본인의 랠리에서 그 토론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국가적인 수치다 이렇게 아주 또 맹비난했는데요. 그다음 뭐 조 바이든 후보 본인도 그날 뭐 클론이니 뭐 퍼피니 뭐 이런 발언하면서 사실 수준이야 모습을 보인 건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대선 토론도 규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는데 있죠. 있었지만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규칙을 벗어나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고요.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규칙을 어기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규칙을 이렇게 저렇게 만든다고 해도
결국 토론하는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그렇죠. 없지 않은가 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찌됐건 2차 토론은 이달 15일, 10월 15일 목요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벌어집니다. LA 시간 똑같이 저녁 6시부터 7시 30분인데요. 과연 어떤 달라진 룰을 가지고 하게 될런지. 그러나 뭐 큰 기대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론하는 두 당사자가 똑같은데 룰이 바뀐다는데 뭐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